네, 성신 앵커 수고했습니다. 오늘 오후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이 포함된 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서울에 내려옵니다. 앞서 알려진 대로 2박 3일 동안 머무를 예정인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강지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1시 반쯤에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 측에서는 누가 마중을 나갑니까? 네, 북측 고위급 대표단은 우리 정부 인사들과 공항에서 환담을 하고 곧바로 평창으로 이동할 계획인데요. 우리 정부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천혜성 통일부 차관,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공항에서 맞이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저녁 평창올림픽 개회식 직전 리셉션에서 김영남 위원장을 직접 대면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 내일 김영남은 물론 김여정을 포함한 북측 대표단을 초청해 오찬도 함께합니다. 오찬 장소로는 청와대가 거론되고 있는데 청와대 측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문 대통령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방남 기간 동안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관람, 북한예술단 서울 공연 등을 포함해 모두 4차례가량 조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청와대는 어제 평양에서 열린 이른바 건군절 열병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펜스 부통령과 만찬을 했는데 한미가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온도차를 다시 확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접견과 만찬을 포함해 2시간가량 만났는데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먼저 듣겠습니다.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그간 누차 밝혔듯이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이끌어낸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필요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한미양국 간 원칙에는 이견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방법론에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빈틈없는 한미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북핵 문제는 대화로 풀겠다고 했지만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회담에서 직접적인 북미 대화 제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오늘 탈북자들과 경기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 있는 천안함 기록감을 둘러보면서 대북 압박 기조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성월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이 16년 만에 남한에서 특별 공연을 했습니다. 현 단장은 공연을 앞두고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정치권 인사들과 만난 비공식 자리에서는 농담을 서로 주고받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송찬욱 기자, 어제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현성월 단장이 나란히 앉아서 공연을 봤다고 하는데 커튼 뒤에서 차담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다고 합니까? 네, 어제 추미애 대표 등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최 측의 초청을 받아서 삼지연 관현악 등의 공연을 강릉에서 관람을 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약 15분 동안 현성월 단장 등과 티타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현성월 단장은 열심히 준비했다, 모든 걸 다 보여주겠다고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정치적 대화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번지점프를 뛴 경험을 이야기하자 현성월 단장은 번지점프가 뭐냐고 되묻기도 했고 평양냉면과 강릉커피 등을 주제로 대화가 오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석자들은 다른 북한 참석자들이 긴장한 모습을 보인 반면 현성월 단장은 적극적이고 활달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도 초청을 받긴 했지만 평창올림픽이 북한의 체제 선전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불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편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 인권을 거론하면서 간접적으로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하겠습니다. 조아라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탈북자 지성호 씨를 또 언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일 열린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목발 탈북으로 유명한 지성호 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지 씨를 희망의 상징이라고 말했는데요. 첫 국정연설 이후 탈북자 8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데 이어서 이번 조찬 기도회까지 13번이나 지성호 씨를 언급한 겁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미국은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해 인권 문제를 지렛대로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주한미군 철수와 김정은 정권 교체를 놓고 미중 간 빅딜설을 주장했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면담을 가졌는데요. 트럼프가 계속 북한 인권을 거론하는 것이 군사 옵션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을 놓고 해외 언론들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유엔이 북한의 대중을 통제하는 핵심 인물이라는 이유로 제재 명단에 포함했던 최휘 북한 체육지도위원장에 대한 제재 면제를 한시적으로 승인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최휘를 비롯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위원장과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의 오늘 방남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외 언론들은 김여정에 주목을 했는데요. 이 북한 지도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마이클 매드는 김여정에 대해서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과 존 켈리 비서실장, 그리고 트럼프의 딸 이방카와 연설문을 쓰는 누군가를 섞어놓은 인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선전 활동을 하는 김여정의 역할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네, 북한이 이런 대북 압박을 의식해서 그런지 어제 열린 열병식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열병식은 지난해 4월 김일성 생일 105주년을 기념해 열린 열병식보다 규모가 3분의 1 정도 축소가 됐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등 전략 무기들이 대거 등장하긴 했지만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3형 같은 신형 무기들은 없었습니다. 특히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 이 열병식을 계속 생중계로 보도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오전에 열병식이 열린 이후에 오후 5시 반이 돼서야 열병식을 녹화로 중계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15년 만에 한국을 찾은 북한 예술단이 어제 강릉에서 첫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남북 유명곡들을 선보여서 관객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현송월 단장과 대학 선후배 사이였던 김철웅 탈북 피아니스트 그리고 강은하 정치부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삼전 관현악단의 어제 첫 번째 곡은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저 노래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익숙한 곡입니다. 네, 맞습니다. 북한이 이제 그 전에도 2002년에도 이제 저희 나라에 와가지고 공연했을 때도 저 노래를 불렀고요. 네. 우리한테는 북한 공연이라고 하면은 저 노래부터 아무래도 떠오르는 노래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진짜 실제로 내려와서 공연하는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음향이나 뭐 화질이나 이런 게 이제 저희 쪽에 맞춰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이렇게 실감나게 예. 와닿았던 그런 공연 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 곡이 남한 사람들은 남한을 대비해서 이렇게 만든 곡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예. 네. 저 곡은 사실 1991년에 버천보 전자악단이 일본 공연을 가면서 일본에 있는 제일교포 상대로 만든 곡입니다. 아. 그래서 덩포 여러분이라는 것이 일본 덩포, 아. 일본의 제일교포를 지칭해서 만든 곡이고요. 예. 리정호라는 그 작곡가가 만들어서 91년부터 불려지기 시작한 노래. 예, 그렇군요. 자, 저 노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노래도 불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스치는 바람에 그대 모습 보이며 네. 제2얘기를 불렀는데 네. 강남보 스타일 그 싸이의 노래 이런 케이팝을 좀 불러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그 노래는 나오지 않았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제2에게 같은 노래가요. 사실은 북한의 김정일이 네. 과거에 즐겨 듣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 노래도 마찬가지고요. 예, 어제 불렀던 노래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네, 보면 총
총 48곡 중에 11곡이 저희 노래였습니다. 우리나라 노래였군요. 예. 예, 근데 보면은 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별, 네. 뭐 사랑의 미로, 다 함께 차차차 뭐 이런 네. 노래들이 있었고요. 예. 그중에 좀 저희가 제일 좀 눈에 띄었던 것이 바로 저 제이에게라는 예. 노래였고요. 그리고요? 예, 아무래도 뭐 그렇다 보니까 북한 그 예술단에게도 이 곡들이 그렇게 어색하거나 이렇게 완전히 좀 동떨어진 음악이 아니라 네. 좀 평소에 조금 연주를 했던 그런 곡들로 예상이 됩니다. 예, 북한 노래는 저렇게 반갑습니다. 흰 누나 내려라,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 달려가자 미래로, 다시 만납시다 등등의 노래를 불렀고요. 클래식도 있던데요. 네. 백조의 호수, 뭐 카르멘의 서곡 이런 것들이 북한 내에서도 자주 불려지는, 그러니까 연주되는 음악들입니다. 사실 북한도 국립교향악단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예. 클래식 정기 연주회를 가질 만큼 클래식의 수준은 상당히 그래요? 높아 예. 있고요. 그런데 그들이만큼 요즘에 그 김정은 시대에 와서 음악 정치를 하면서 달라졌다 그러면 이 모든 클래식을 가져다가 팝스 형태로 팝스 오케스트라 형태로 편곡을 해가지고 연주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018년 신년 음악회만 보더라도 이 모든 곡목들이 신년 음악회에 나옵니다. 예. 그건 북한 사상 신년 공연에 나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했을 때 바로 이 평창 올림픽 공연을 생각을 해가지고 준비를 한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이 노래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요? 그 김정은의 어머니인 고영이가 가장 좋아했던 이 노래. 가장 좋아했던 노래고 예. 그 의미가 있잖아요. 남자는 배. 그러니까 자기 운명을 아마 얘기했겠죠. 아. 그러니까 김정일에게 가 있는 그 남자에게 가 있는 그 자기의 운명을 아마 적절히 노래했으니까 아마 좋아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배와 항구는 고영이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북송선을 타고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하다 제일 보니까 교포죠. 예. 제일교포다 보니까 그 북한에 들어온 어떤 항구와 그 배의 그 어떤 연민도 있지 않았을까 예,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이 가수 심수봉 씨의 다른 곡이죠. 그때 그 사람. 네. 이게 이제 북한의 인기 영화에 삽입도 됐다고 하는데 사실 북한에서는 네. 이렇게 한국 노래를 부르거나 또는 음원을 몰래 소지하거나 네. 드라마를 보거나 이건 다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두 처벌을 받는데 참 이 영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당시 민족과 운명이라는 시리즈작이었는데요. 아주 다부작 시리즈작이었는데 그 영화에서 남한부를 하면서 네. 그때 그 사람이 어느 장면이 나오냐면 예. 우리 박 전 대통령이 예. 그 사회당하잖아요. 예. 그때 전에 파티 장면에서 과거에 심수봉 씨의 그 노래를 한다고 그러면서 불렀던 장면. 이 장면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부르는데 그때 삽입된 곡인데 그때 아주 히트를 쳤어요. 북한의 어린애부터 노인 내외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노래를 다 불러서 예. 남한도로서는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노래입니다. 그렇군요. 어제 그 공연장에서는 그 체제 선전이나 이 김정은을 연상시킬 만한 그런 그 장면은 노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 일부 곡에서는 또 이견도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오후 6시까지죠. 그게 공연이 시작되기 2시간 전에도 이 노래를 가지고 한 해 만해를 좀 실랭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삼지연 관현악당에서의 두 곡이 문제가 됐는데 네. 하나 모란봉이라는 노래고요. 예. 또 하나가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이라는 노래입니다. 한나는 한라산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 모란봉이라는 노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연에서 제외가 됐고요. 예. 이 백두와 한나 내 조국이라는 이 노래는 가사를 좀 수정해서 불렀다고 이게 알려져 있는데 네. 이 뭐 어쨌거나 북한에서 좀 우리 측의 이런 입장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반영을 해서 공연을 수정을 해준 거고요. 네. 이번에 서울에 내려와서는 또 어떤 식으로 조금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모란봉이라는 노래가 1956년 작품입니다. 오래됩니다. 네, 근데 이 노래가 왜 그 북측에서 이 남한에서 그 속한 곡으로 했냐면 삽입곡으로 예. 이 모란봉의 특징이 민요입니다. 민요. 민요 쪽에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신민요라고 해가지고 예. 현대 노래를 가사를 가져다가 민요풍의 노래를 만든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가사입니다. 바로 이 곡이 1956년이다 보니까 북한이 전쟁을 금방 겪고 나서 전후복구 건설을 한 시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뭐 수령님의 영도 따라 뭐 그 우리 부강한 내놔라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이게 안 된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거기서는 그런 민요풍의 노래니까 괜찮을 것이다 이러고 가져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큰 마찰 없이 공연은 잘 끝났다고 네. 하고요. 어제 삼지연 관현악단의 호응 유도에 관객들이 뭐 박수도 많이 치고 그랬다고 합니다. 어제 기대감을 좀 표현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우리 집사람 앞으로 돼가지고 항상 TV에서 삼지연 온다 그래서 좀 관심이 있어갖고 이렇게 돼서 그냥 즐겁게 왔습니다. 한번 왔으면 했는데 운 좋게 됐습니다. 인터넷 추첨을 한다 그러기에 경쟁률 높을 것 같아서 가족이 다 신청을 했는데
저만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딸하고들이 오게 됐어요. 저는 실향민이니까 이북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북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다 출생지가 이북이니까 좀 마음이 가죠. 네, 저분들은 참 통일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을 텐데요. 자, 관객과의 무대가 굉장히 가까웠다고 해요. 우리 클래식 공연하면 그래도 보통 이제 뚝 떨어져서 이렇게 많이들 지켜보는데 네. 굉장히 가까웠다고 합니다. 원래 북한 스타일입니까? 원래 북한은 관현악단은 안 치고 예. 그 앞에 무용도 할 수 있는 공간을 꼭 놔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연이 관객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하지만 그들이 좀 더 가까이 왔던 것은 그만큼 자기들이 자신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 흔히 모든 연주가들은 관객과의 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기 그 어떤 컨디션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네. 그만큼 자신감 있는 공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제 현송월 단장하고 우리 그 정치인들이 좀 만나는 자리가 있었나 봐요. 네. 거기서 뭐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현송월 단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했다고 하네요. 네, 그 아까 전에 저희 연결서도 보셨는데요. 네. 그 추미애 대표가 예. 이제 뭐 평양냉면 얘기를 뭐 하면서 현송월이 평양냉면 먹는 법을 좀 알려줬다고 합니다. 예. 건져낸 다음에 식초를 떨궈서 먹는다 아. 이런 방식. 그래서 뭐 이게 개인 취향인지 아닌지 뭐 이런 예, 거 예. 얘기가 오고 가고 예. 또 최문순 지사가 이 모란봉악단 단원 중에 좀 유독 좋아하는 단원이 있대요. 예. 그 단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 현송월 단장이 이렇게 나 왔는데 왜 걔 얘기하냐. 아, 이런 내 얘기 안 식으로 묻고? 내 얘기를 해야지. 예. 이런 식으로 좀 가벼운 농담조의 이야기들이 가볍게 이렇게 오고 간 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아직 현송월 단장의 목소리를 못 들어봐서 저희는 잘 감이 안 오는데 예, 나중에 다시 한번 들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초대가 됐지만 사실 야당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 평창 올림픽의 흥행도 좋지만 이게 평양 올림픽으로 비춰지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까요?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 들어보시죠. 이게 무슨 평창올림픽인데 온갖 뭐 뉴스를 보면은 전부 북한 뉴스밖에 없잖아. 북한 의원단 뭐 이거 공연단. 그래서 이게 무슨 평창이나 강릉은 부각되지 않고 북한만 부각되는 이 올림픽이 돼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이건 뭐 자존심도 상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판단이 돼서 안 갔어요. 예. 저런 뭐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공연 중에는 관현악단 사회자가 나와서 진행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습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만나니 헤어졌던 부모 형제들과 상봉한 것처럼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우리 삼지연 관현악단 이번 올림픽 경기대회를 민족의 경사로 성대히 준비한 여러분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기 강릉을 먼저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저희들의 따뜻한 축하와 뜨거운 동포의적 인사를 드립니다. 네. 이 관현악단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 응원단도 관심을 끌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올림픽이 개막을 했기 때문에 응원단의 모습도 이제 자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원단 가서 뭐 엄청나게 또 성대하게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뭐 진짜 그 모습만 봐도 정말 환대하는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 입장에서도 이런 이미 와 있고 또 이번 올림픽 모습을 통해서 이 화합 또 평화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장소, 그런 행사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쾌지나 칭칭, 옹해야, 청춘송가 등등을 연주를 했다고 하고요. 네. 우리 남한 우리 선수들과 또 공연팀과 강강수월래도 했다고 합니다. 강강수월래. 이색적인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도 남측에 오니까 남한에 오니까 뭔가를 다 같이 알 수 있는 노래를 많이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치주악단은 사실 워낙 북한의 가장 센 쪽에, 그러니까 선전선동의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시하는 악단인데 저런 악단에서 아리랑이나 또 캔이나 칭칭난에 또 엉해야 그다음에 그 강강수월래 이런 곡들은 이미 연습이 다 돼 있는 곡이라서 우리가 들어도 너무 이색적이지 않은 이런 작품으로 골라온 것 같습니다. 예. 자, 남한에서는 이렇게 응원단이 오고 또 관현악단의 연주가 있었습니다만 북한 평양에서는 열병식이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뭐 규모는 축소했다고 하지만 결국 취소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무기들도 공개를 했는데요. 당시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침략자들이 신성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0.001mm도 침해하거나 희롱하려 들지 못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구상의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강력한 보검으로서의 인민군대의 사명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네, 김정은의 목소리가 과거보다 더 힘이 들어간 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제 결국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을 공개를 했죠. 다 나왔습니다. 네. 그 사실은 규모가 축소됐다고 하지만 네. 이 행사 전체를 봤을 때는 저는 알맹이는 다 들어가 있다. 아. 전혀 이게 느낌상 뭐가 빠졌다는 느낌이 사실 거의 없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측의 어떤 반발이나 국제사회를 의식해서 네. 일부러 규모를 축소하고 우리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건 아니라 이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이 영상을 보면서도요, 보시면 뭐 거의 화성 14, 15 예. 완성된 무기들이 다 나왔어요. 예. 그리고 순서를 보면요, 앞에서부터 남한 타격이 가능한 무기부터 맨 마지막에는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무기까지 순서대로 다 나옵니다. 예. 그리고 ICBM급에서는 신형 무기도 3개인가가 지금 이미 공개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이게 물론 이제 참여한 인원, 뭐 네. 이번에 중계된 모습, 뭐 이런 녹화 중계가 된 모습 같은 걸 봤을 때는 조금 국제사회의 그런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네.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전혀 그런 느낌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제 보니까 이 북한에서 이제 부인이죠. 김정은의 부인인 이설주도 등장을 했는데 네. 불린 호칭이 조금 이색적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홍정지국 정참모부 인민무력성 추비 소문들과 대규납 대장들이 추석단에 등단했습니다. 이설주 여사와 김영남 동지, 최령희 동지, 박봉주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추석단 특별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리설주 여사라고 부르네요. 북한에서 여사라는 호칭을 자주 씁니까? 산 사람에게는 잘 안 썼었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김정일의 김일성의 번처였죠. 예. 네, 그 김정숙 돌아가신 김정수 사망한 김정숙에게도 여사라고 했고, 그다음에 김일성의 어머니 예. 강반석 여사, 뭐 이런 식의 했지 산 사람 앞에서는 예. 산 사람에게는 여사라는 표현을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예. 동지나 예. 이런 표현을 썼었지. 예. 그런데 이번에 김여정에게 여사라고 아니요, 이설주한테. 예. 이설주한테 여사라고 쓴 호칭 자체는 어찌 보면 국격의 어떤 그 수반의 부인으로서의 어떤 그 격을 올려주는 이런 그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군요. 네. 사실 리설주가 이렇게 열병식에 참여하는 것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처음입니다. 김정은의 육성이 열병식에서 오픈된 것도 저는 처음 봤고요. 그래서 이번 행사는 정말 김정은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사실상 보여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예. 육성 나오지, 자기 이제 부인도 함께 대동했죠? 나오지, 여사라는 호칭 써서 데리고 나왔고요. 예.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이제 진짜 핵무력 완성이라는 예. 자신들이 내세우고 있는 그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는 그런 열병식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여동생 김여정도 기둥 뒤에서 꼭 열병식 장소에는 기둥 뒤에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아무래도 여동생이 막 앞에서 나서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직책이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관급이잖아요. 예. 네, 여기 지금 이 장소하고는 크게 뭐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여질 수도 있고, 하지만 항상 나타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꼭 보여주고 넘어가는데 네. 이게 이 김여정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이미 이제 북한에서 실세, 제2의 실세로 알려져 있고, 이게 사실 편집이 다 가능하거든요. 이 영상은 녹화 중계였기 때문에 특히나 더 편집이 가능했고, 북한 입장에선 다 파악하고 이 영상이 나갔을 때 오게 될 파장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영상을 편집해서 넣기 때문에요. 예. 네, 그렇게 고려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김여정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게 이 행사 전체 주관을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주관자로서 자기는 행사 보장요원이다, 그러니까 수행원이다, 이런 의미로 자꾸 뒤에 붙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편집이 가능한데도 왜 김여정을 자꾸 넣느냐? 예. 이번 평창이 오지 않습니까? 예. 이만큼 이런 실력자가 우리를 보낸다, 이런 의도도 깔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북한이 평양에서 예정대로 열병식을 치르면서 한미 관계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환담을 나눴는데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And allow me to just assure you and the people of South Korea
tha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continue to stand shoulder to shoulder in our effort to bring maximum pressure to bear, finally and permanently and irreversibly abandon their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ambitions. 펜스 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이 영구적으로 되돌릴 수 없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신들은 이 남북 간의 평화 기조에 대해서는 아주 공식적으로는 찬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예. 비핵화를 빼고는 우리는 이제 갈 수 없다라는 예. 것을 이번에 이제 펜스 부통령이 와서도 또 한 번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준 셈이 됐습니다. 예. 펜스 부통령 오늘 천안함 그 폭침이 있었던 그 연평 네. 거기 가는 거죠? 네, 조금 뒤. 평택 이함대 사령부. 네, 이미 갔겠네요. 아. 네, 지금쯤 아마 행사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가가지고 이제 탈북자분들과 함께 이제 그곳을 이제 둘러보는 행사를 갖는다고 합니다. 예. 우리는 지금 평창에서 개막식을 갔는데 펜스 부통령은 평택을 찾는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 평화는 평화대로 유지를 하되 하지만 어쨌든 북한이 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도록 계속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될지는 조금 의심스러워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북한이 항상 해왔던 그 대남 그 자세하고 똑같습니다. 예. 늘 항상 대화를 하는 그 과정 속에 이 뒤에서는 항상 그 도발을 준비해 왔던 모습이 있었기 예. 때문에 이 펜스 부통령도 그 부분을 계속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도 오늘 뭐 또 탈북자 지성호 씨 예, 또 거론했으니까 맞습니다. 세 번째예요 올해 벌써.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권, 북한의 인권이라는 것도 역시 하나의 루트로 잡고 또 예. 이제 강하게 압박의 그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내는 행보를 같이 하자라는 그런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자, 오늘 오후 1시 30분쯤이면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전용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비행기도 이제 뭘 타고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항공도 지금 막아놨는데 이걸 이제 풀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려오면. 예. 그렇죠. 이것도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그 비행기가 어찌 보면 전용기라고 지칭을 했는데 예. 전용기는 뭐 북한에 오직 한 대 김정은의 전용기밖에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전용기는 딱 이제 2대 있다. 네, 두 대, 그러니까 그 한 종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전용기를 타고 올 것 같은데 제가 알건대는 그 전용기는 제재 대상이 아니래요. 전용기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늘길을 여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 하늘길, 땅길, 바닷길을 다 열리는 겁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보낼까 네. 한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게 여기에 또 무슨 전략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걸 통해서 대북 제재의 어떤 틈을 한번 뚫고 버리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북한에서 타고 오는 그 김정은 전용기가요. 예. 그 기종이 두 개예요. 안토노프 기종과 일류신 기종이 있는데 예. 이 안토노프 기종 같은 경우에는 고려 항공 소속입니다. 이 아. 고려 항공은 지금 제재 대상에 예, 그렇죠. 해당해서요. 2009년 취한 최신 기종이지만 그러니까 타고 오기에는 좋은 비행기인데 예. 제재 대상. 아. 그리고 반대로 일류신 기종 같은 경우는 60년대에 이제 취한 그런 그렇죠. 비행기여서 옛날 천용이가 타다가 멈춘 적도 맞습니다. 있고 러시아 가다 그러잖아요. 돌아왔습니다. 이제 예. 그럴 정도로 너무 오래돼서 예. 이걸 타고 오다 또 무슨 사고가 생기거나 네. 남한에 내려왔는데 뭐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못 뜬다거나 그렇죠. 이래버리면 정말 큰일 나는 사태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비행기는 북한 정부 소속입니다. 그렇다 보니 제재 대상에는 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뭘 타고 올지는 저희가 예. 봐야 알겠으나 예. 네. 위험한 거 타고 오느냐 아니면 제재 제재 대상인 걸 타고 타고 오느냐. 오느냐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여정과 그다음에 북한 대표단, 고위급 대표단과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은 내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